오늘은 속도가 좀 나서 좋네요. 지난 시간에 보려고 했던 17까지는 가면 좋을 텐데. 괜찮죠, 여러분? 네.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어요. 제 맘대로 가는 거. 네. 저는 답장놈입니다. 에헴. 네,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보겠습니다. 내부 슬롯과 내부 메소드. 대괄호 두 개로 감싼 이름들이 내부 슬롯과 내부 메소드이다 라고 에크먼스크립트 사양에 등장하는 이중 대괄호 요런 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get prototype of, set prototype of, is extensible 그런 애들. 내부 슬롯과 내부 메소드는 에크먼스크립트 사양에 정의된 대로 구현되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실제로 동작하지만 개발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객체의 웹 프로퍼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객체는 220페이지 대괄호 프로토타입 대괄호라는 내부 슬롯을 갖는다. 얘는 언더버 프로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봅시다. 요거는 직접 보는 게 필요해요.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따가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DIL로 5를 열어보면 오브젝트가 있고 네 바로 보이죠? 요 대괄호 프로토타입. 근데 요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 요거는 접근이 안 돼. 그러면 요게 없어야 되느냐?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대괄호 표기법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안에 또 대괄호 뭐지? 배열인가? 해가지고 이 배열을 다시 투스트링 처리해가지고 프로토타입 문자열로 바꿔버리고 뭐 이런 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로토타입 is not defined라고 해서 인식이 됐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접근이 됩니다. 얘는 없는데 아까 오브젝트 안에는 이 프로토 언더버라는 프로퍼티가 보여지지 않는데 얘는 접근이 되고 있어요. 얘 왜 접근이 되냐면 이거 ES6에서 이거를 그냥 표준화 시켜줬는데 뭐냐면 MDN에서 보면은 이거는 디프리케이티드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추천되지 않는다. 일부 브라우저들이 아직도 이걸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없어졌거나 관련 있는 웹 표준에서 이미 제거되어 있을 수 있고 혹은 없어질 예정이거나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앨 예정인 거예요. 계속 없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ES6가 도입되기 이전에 브라우저들이 지들 맘대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인스턴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수단을 원래는 비표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들 맘대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ES6에서 하는 수 없이 알았어 그래 니들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이거를 표준으로 해준 거예요. 표준이긴 합니다. 현재 표준이긴 한데 없앨 예정이다. 얘는 없애라 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 없어질 예정이니까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쓰세요 라는 얘기죠. 요렇게 쓰세요 하면은 여기에 접근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요거를 쓰면 돼요. get prototype of. 아무튼 이건 프로토타입 내용 갈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 대괄호 요게 지금 요걸 보고는 중이었죠. 네, 요 대괄호 프로토타입 요 대괄호 요거는 내부 프로퍼티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 중에 내부 슬롯들이 value, writable, enumerable, configurable 등등도 있습니다. 220페이지. 요거는 get on property descriptor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5.name은 me 이렇게 넣고 오브젝트 get on property descriptor로 person에 있는 name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이 프로퍼티에 있는 거를 5에 있는 name 프로퍼티 접근해서 얘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 value, configurable, writable, enumerable 이 값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configurable이 제가 펄스일 때 값이 안 바뀐다 뭐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얘네들도 사실은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내부 프로퍼티들인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간접적으로 값을 뱉어주는 거죠, 그냥. 넘어가서 데이터 프로퍼티와 접근자 프로퍼티, 액세서 프로퍼티 222페이지 갑니다.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객체의 프로퍼티에 value가 value, writeable이 writable, enumerable이 enumerable, configurable이 configurable로 갖춰져 있고 value는 값을 의미하고 writable은 변경 가능 여부, 불리한 값을 갖는다. true, false를 갖겠죠. enumerable, 열거 가능 여부. 열거 가능 여부는 for 입문이나 오브젝트 키즈 등으로 열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true, false, 불리언으로 주면 되고요.
configurable, 재정의를 할 수 있는지, 삭제,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writeable이 true인 경우 변경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configurable이랑 writeable이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겟온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그거를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접근자 프로퍼티, 대괄호 get이라고 있는데 디스크립터 겟의 프로퍼티는 get이고, set도 있고요. enumerable, configurable도 있습니다. 접근자 함수는 getter, setter 함수라고도 부른다. 224페이지. 이제 16-6까지 갔습니다. 16-6을 봅니다. 이렇게 어우 많다. 여기서 볼게요. 데이터 프로퍼티 first name, last name 있고 get full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getter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하겠죠. 이렇게 넣고 person. full name이라고 하면은 이게 getter가 발동이 돼서 이 getter에 의해서 실행된 내용이 반환이 됩니다. 응모리가 반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person. full name equal 뭐 제남성 이렇게 하면은 세터가 발동이 돼서 person. full name이 다시 제남적으로 박혀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 person. full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는 없죠. 콘솔 dir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first name 있고 last name 있는데 full name은 현재 안 나와 있죠. invoke property getter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는 순간에 getter가 발동이 돼요. 이 full name getter가 발동이 돼서 이때 제남정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없는 프로퍼티인데 getter에 접근을 함으로써 값을 그때서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것도 있네요. 디스크립터를 가져오는 게 있네요. let descriptor라고 해서 콘솔로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스크립터 이퀄 오브젝트 getOn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로 person 객체에 있는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것의 디스크립터를 가져와 보자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value에 제남이 들어가 있고 writeable true, enumerable true, configurable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가? full name은 가져올 수 있나? full name도 가져와지네요. 근데 내용이 다르죠. value가 없어요. value가 없고 writable도 없네요. configurable, enumerable이 있는데 대신에 getter, setter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로 그 getter, setter만 정의되어 있는 걸로 가져왔더니 내용이 다른 게 보이죠? 그러면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setter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걸 한번 볼게요. 플레임을 한번 볼게요. 플레임을 봤더니 set에 undefined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거 다 확인을 했고요. 넘어가서 226페이지 접근자 프로퍼티와 데이터 프로퍼티를 구별하는 방법. 자, 오브젝트 getOn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로 해서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라는 프로퍼티에서 언더버 프로토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더버 프로토라는 게 프로퍼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풀네임 확인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getter, setter죠. 그러니까 얘도 getter, setter 역할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프로토타입을 보면 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밸류가 이미 있죠. writeable true고 이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실존하는 프로퍼티인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이 함수 자체에 프로토타입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프로토타입이 바로 접근이 되는 거지. getter, setter가 아니라 그냥 실존하는 객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프로퍼티 정의, define 프로퍼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define 프로퍼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person 객체에 first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밸류를 웅모로 하고 writeable은 true, enumerable true, configurable은 true로 하자 라고 하면 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first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됩니다.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놓고 봅시다. 여기까지만 놓고 first name에 접근하면 웅모가 나오고 ABC로 바꾸면 바꿀 수 있고 딜리트 해볼게요.
딜리트 돼요. 그러면 펄슨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시 라스트 네임을 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나오나? 어, 콘솔 로그로 get 오브젝트 get on property descriptor로 펄슨에 있는 라스트 네임에 접근해 봅시다. 네, 이렇게 접근해 보면 네, 다 펄스가 들어갔네요. 아까 전에 이렇게 디파인 프로퍼티로 이것저것 다 true로 줬을 때는 모든 게 가능했는데 그냥 get on 프로퍼티 그 디파인 프로퍼티로 그냥 밸류만 줬어요. 밸류만 줬더니 이번에는 다 펄스예요. 그러면 펄슨 점 뭐였지? 라스트 네임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점 라스트 네임은 바꾸려고 했는데 뭐 에러는 안 났는데 안 바뀌어 있죠. 딜리트로 라스트 네임을 지우려고 했다. 펄스죠. 그러면 다시 펄슨 보면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죠. 얘는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녀석이 됐어요. 전부 펄스해서. 그런가 하면 뭐 포인문을 돌려보자. key인 펄슨 콘솔 로그로 키를 출력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뉴머러블이 펄스여서 가지고 어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펄스 네임을 그냥 한번 줄게요. ABC 주고 나면 이렇게 하면 펄스 네임은 나온단 말이죠. 얘는 이뉴머러블이 true여서. 근데 요 라스트 네임이라고 한 애는 디파인 프로퍼티로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이뉴머러블이 펄스여서 열거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열거가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있어요. 펄슨을 보면 이 안에는 이게 있어요. 라스트 네임이 있어. 근데 포인문으로 돌렸는데 펄스 네임만 나오고 얘는 안 나와요. 얘 색깔도 좀 다르죠. 열거 대상에서 제외되면 색깔도 이렇게 흐릿하게 나옵니다. 음, 넘어가서 게터 세터 얘기가 또 있는데요. 게터 세터에 대해서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디파인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생략했을 때 기본값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 false다 라는 게 228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writeable, enumerable, configurable은 안 주면 다 false가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ES6 넘어서 ES7이었나? 에서 또 추가된 게 define properties라고 해서 모든 프로퍼티를 한꺼번에 정의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정의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데 get on property descriptors가 또 있어요. descriptors로 펄슨하면은 이러면 전체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였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객체의 깊은 복사 할 때 이걸로 할 수 있어요. define properties로 요거를 다시 넣는 거지. 완전 깊은 복사는 아니고 한 단계까지는 어쨌든 되는 거죠. 이러면 펄슨 있고 A가 또 있어요. 근데 A.name이 ABC로 바꾸면 펄슨.name은 여전히 name 이렇게 도 된다라는 거. 이게 좋은 점은 그런 거죠. 게터 세터도 복사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써볼 만한 방법이고요. 객체 변경 방지, 오브젝트 프리벤트 익스텐션즈 지금 229페이지입니다. 16.5 오브젝트 프리벤트 익스텐션즈, 오브젝트 실, 오브젝트 프리즈 이런 게 있는데 그때그때 다 성격들을 다 정의를 해주셨네요. 이거 너무 좋다, 표. 객체 확장 금지, 프로퍼티를 추가만 못하는 거. 한번 해보죠. 프리벤트 익스텐션즈로 A를 해놓고 나면 A.abc는 1, 2, 3 이렇게 넣으면 A에 추가가 안 돼 있다. 삭제는 가능한가? 삭제는 되네.
익스텐션만 안 되는 거, 추가만 안 되는 거. 오브젝트 C는 a.ag를 20으로 바꾼다. 값의 변경은 가능. a.abc는 1, 2, 3. 추가는 안 되고, 삭제는 안 되고. 그죠? 그 얘기죠. 어트리뷰트를 재정의하는 거 안 되고, 읽기 쓰기는 된다. 객체 동결, 오브젝트 프리즈는 값을 읽기만 가능하다. 그 얘기가 지금 뒤에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밀봉, 동결 얘기 나왔고, 232페이지 불변객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변객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불변객체라는 개념이 그냥 어떤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는 게 맞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다루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개념이 쓰이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232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이 불변객체는 객체 자체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변객체가 맞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프리즈를 오브젝트 프리즈를 그 중첩해서 쭉 저기까지 기본형이 나올 때까지 쭉 계속 재기적으로 돌면서 프리징을 계속 걸면 객체 내부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가 다 프리징이 되겠죠. 그러면은 변경 금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야말로 변할 수 없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16-14 디프리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내용을 보면 타겟이 있고 타겟의 타입이 오브젝트이면서 또 프로즌 되지 않으면 is frozen이라는 게 이제 오브젝트 프리즈가 걸려 있느냐 여부에 대한 불리언으로 내뱉어주는 메소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is frozen 되어 있지 않으면 프리즈를 시켜라. 그리고 나서 다시 오브젝트 키즈가 오브젝트 키즈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또 돌면서 디프리즈를 재기적으로 돌려라. 라는 그런 함수죠. 전체 다 끝나고 나면 타겟을 받아내라. 그러면 전체 객체가 다 객체 내부에 있는 것까지 전부 프리징에 걸리겠죠. 그게 끝입니다. 프로퍼티 어트리뷰트까지 봤고요. 요거 얼마나 볼 수 있나? 시간이 아직 좀 있죠. 17까지는 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죠? 저는 갈 거죠. 이제는 말해봐야 입이 아프죠. 7 갑니다. 생성잠수에 의한 객체 생성.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래퍼 객체에 대한 설명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일단 오브젝트 생성 잠수 봅시다. 빈 객체 생성. 펄슨 뉴 오브젝트 한 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냥 요거랑 to 하면 똑같죠? 이거 프로퍼티 추가한 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거 했을 때 a는 10 이렇게 했을 때 a.toFixed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리터럴 숫자형인데 숫자형은 기본형인데 어떻게 메소드가 실행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래퍼 객체로 감싼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new number a를 해가지고 거기다 toFixed를 해서 값이 나오면 그 값을 반환하고 요 만든 애는 바로 휘발된다. 그 얘기 들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오브젝트의 경우는 이거나 new 오브젝트나 똑같더라. 계속 보죠. 스트링의 경우는 다르죠. new 스트링으로 만든 애는 객체예요, 얘는. 얘는 스트링 객체예요. str은 이거는 그냥 리터럴 문자열인데 이렇게 new 스트링으로 만든 애는 스트링 객체. 그래서 여기엔 프로토타입 대괄호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그거에 의해서 메소드들을 상속받아서 쓸 수 있죠. 넘버의 경우도 마찬가지. 뉴 넘버로 만든 거랑 그냥 숫자형이랑 다르다. 넘버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 불리언도 마찬가지고. 불리언도 마찬가지고. 펑션의 경우는 이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뉴 어레이 마찬가지죠. 정규 표현식도 마찬가지. 정규 표현식 생김새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네. 콘솔 dir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지만 객체로 되어 있죠. 뉴 데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문자열을 반환하고 있지만 dir로 해서 보면 열리는 게 보이죠. 프로토타입이 존재하죠. 다 객체더라. 그리고 이 래퍼 객체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러면은 이게 뭐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게 됐죠. 리터럴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이것도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냥 리터럴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인스턴스고 펑션은 어떻게 되나? 그냥 함수가 만들어지네요. 똑같이. 이거는 이거랑 같나? 똑같네. 그죠? 오브젝트로 어떻게 만들지? 오브젝트.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객체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뉴 오브젝트랑 똑같네. 이렇게 얘네들이 생성 잠수이면서 앞에 뉴 연산자 없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각각의 래퍼 그 생성 잠수들마다 또 동작이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쓰지 않는 것이 낫겠죠. 얘네들 다. 236페이지 넘어가서 리터럴에 의한 객체 생성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번 같은 프로퍼티를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get diameter 요 메서드가 서클 1에 있고 서클 2에 또 있다. 메서드는 중첩되면 비효율적이니 이럴 때는 프로토타입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 장점. 생성 잠수에 의한 객체 생성 방식의 장점. 서클이란 걸 만들고 이 안에서 하면은 되니까 반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프로토타입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걸 사용자가 직접 쓰는 것보다 그냥 생성 잠수 만들어서 한 번에 값만 넘겨주면 똑같이 요런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 점이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디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디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디스 파트에서 다시 보고 17-7번 겁니다.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 생성 과정. 자, 생성자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느냐를 보면요. 뉴 연산자와 함께 서클을 호출을 하면 이 5가 매개 변수 라디우스에 들어가고 그 라디우스에 들어갔을 때 이 라디우스가 여기죠. 그리고 이때 디스는 나중에 또 볼 텐데 생성잠수로 뉴 연산자와 함께 생성잠수로 호출할 때의 디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데 그때 생성될 인스턴스 객체 자신이 곧 디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서클의 인스턴스인 빈 객체가 만들어질 건데 이 빈 객체가 곧 디스가 돼요. 그럼 디스.레디우스라고 했으니까 레디우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넘어온 5가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get diamet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디스가 여전히 요 객체가 되니까 요 상태로 요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요 실행이 돼서 그 얘기이겠죠? 인스턴스 초기화 되고 넘어가고
240페이지까지 가서 네, 그리고선 지금 17-11까지 갈게요. 17-11까지 가면 똑같은 예제인데 달라진 게 뭐냐면 요 부분이 있고 뒤에 리턴 중괄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디스에 대해서는 다 바이닝이 끝났어. 그 상태에서 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리턴 뭐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서클이 원래 1이 들어가고 라디우스의 1, 그 다음에 get 다이아미터 해서 지정이 되고 끝나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어떤 리턴문이 있으면 암묵적인 디스 반환이 무시가 돼서 그냥 요거가 반환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뉴로 했는데도 1, 2,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무시가 되네. 객체를 반환하면 그렇다는 거는 펑션이면 어떤가? 네, 펑션이 덮어 씌워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생성 잠수로 선언했어. 뉴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참조형 데이터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참조형 데이터를 덮어 씌운다라는 얘기인 것 같군요. 그렇지 않고 참조형 데이터가 아닌 다른 애들 MBC 이렇게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요거에 대해서 객체만 반환이 되고 끝난다. 요 경우에는 클 10 이렇게 하고 나면 동작이 이상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디스가 나중에 디스를 보겠지만 얘는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돼서 윈도우.radius에 10이 저장이 되고 getDiameter 윈도우 메서드가 지정이 되고 얘는 ABC가 나와요. 그리고 radius에 10이 들어가 있고 getDiameter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윈도우.radius를 다시 2를 곱하니까 2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성잠수를 쓸 거면 생성잠수로서만 쓰는 게 좋고 어떤 리턴문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판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유점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콘솔로 한번 출력해볼까? 네, 뉴점 타겟을 출력했더니 이 함수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으면 이런 걸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서 그냥 리턴 해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ABC를 리턴해라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서클 10을 했을 때 윈도우에 레디우스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이 뉴점 타겟을 없이 그러니까 뉴점 타겟이라는 거는 뉴라는 연산자와 함께 호출했을 때만 그 호출한 함수가 들어가요. 뉴점 타겟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뉴점 타겟이 서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때는 생성 잠수로서 동작을 하고 뉴점 타겟이 그러니까 뉴 없이 호출을 하면은 이 부분에 뉴점 타겟이 아무것도 없는 게 돼가지고 이 부분 건너뛰고 이것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윈도우의 레디우스에 침범을 안 하죠. get 다이아미터도 없죠. 이런 얘기가 지금 책에는 없는데 그냥 생각나서 공유했고요. 241페이지 내부 메서드 콜과 컨스트럭트 24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다. 242페이지 중간에 함수는 일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슬롯과 내부 메서드는 물론 함수로서 동작하기 위해 함수 객체만을 위한 대괄호 인바이러먼트 포멀 파라미터 등의 내부 슬롯과 컬 컨스트럭트 같은 내부 메서드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인바이러먼트가 나중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클로저 얘기할 때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보면 되고요.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이 내부 메서드 대괄호 컨스트럭트가 생성자 함수로서 호출을 할 때 호출이 되는 내용이고 네.
일반적인 함수로서 호출할 때는 대괄호 대괄호 퀄이 호출이 되고 생성자 함수로서 호출할 때 대괄호 대괄호 컨스트럭트가 호출된다 라는 것까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뉴점 타겟 얘기하면서 한 것 같지만 컨스트럭터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생성자 함수는 함수 대괄호로 썼으니까 무조건 생성자 함수야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일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함수로 호출했을 때는 방금 나온 얘가 호출이 되는 거고 뉴와 함께 호출하면은 이게 호출이 되면서 뉴점 타겟에 이 서클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떻게 컨스트럭터와 논 컨스트럭터를 구분하는지 살펴보자. 예제로 넘어가서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죠. 일반 함수 선언문 ES5에서 등장했던 펑션 키워드로 선언한 펑션은 생성자 함수로도 쓸 수 있고 일반 함수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 7-15에 이렇게 프로퍼티의 함수 키워드로 선언하는 얘는 생성자 함수로 쓸 수 있어. 얘도 돼요. 근데 에러 함수는 안 된다 그랬죠? 에러 함수는 construct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 객체 메서드 축약형 얘도 안 된다 라는 거 저번에 봤었죠. 넘어가고 뉴 연산자 뉴 연산자에 대한 얘기도 넘어가고 뉴점 타겟 이제 나오네요. 246페이지에 나옵니다. 뉴점 타겟. 이 뉴점 타겟이란 건 좀 특이한 게 뉴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프로퍼티 타겟인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아니고 요 자체가 하나의 값이에요. 진짜 특이한 녀석입니다. 요 자체가 하나의 값입니다. 246페이지 뉴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 함수로서 호출되면 함수 내부의 뉴점 타겟이라는 거가 함수 자신을 가리킨다. 뉴 연산자 없이 일반 함수로서 호출되는 함수 내부의 뉴점 타겟은 undefined다. 되어 있고요. 넘어가고 스코프 세이프 생성자 패턴 247페이지 뉴점 타겟은 ES6에서 도입된 최신 문법으로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코프 세이프 생성자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인스턴스 오브라는 걸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인스턴스 오브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디스가 전역 객체를 가리킬 때는 서클의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건너뛰게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넘어가고 마지막 페이지 7-21 아까 본 내용이네요. 뉴 있거나 없거나 참조형의 대부분의 경우는 뉴 연산자와 함께 호출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상관없이 동작을 한다. 근데 기본형 타입에 갖춰져 있는 스트링 넘버 불리한 생성자 함수는 뉴 연산자와 함께 호출했을 때랑 그냥 없이 함수로서 호출했을 때 달라진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함으로써 17장까지 드디어 끝을 냈습니다. 네, 오늘 좀 더 빠르게 간다고 해봤는데 빨랐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2시간 딱 채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